안녕하세요. 제가 두 번에 나눠서 어려운 말 안 쓰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 이 암호화폐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오늘이 마지막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비트코인 이외의 알트코인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수천 개가 넘게 나와 있고 등록된 것만 한 천 몇백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좀 중요한 코인이라고 분류되는 그런 코인들을 한 100개 정도 순서대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마지막 순서인데요. 사실 중요한 얘기는 두 번에 다 말씀을 드린 셈이고, 오늘은 비트코인을 누가 과연 찍어내는 건지, 그러니까 중앙은행 같으면은 은행에 발행을 할 텐데 이 중앙 통제 시스템이 없는 이 암호화폐는 과연 누가 발행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누가 발행을 하는가는 각 코인마다 조금씩 다 틀려요. 그래서 뭐 어떤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힘들지만 이 암호화폐를 처음에 만든 것이 비트코인이고 이 비트코인 시스템을 많은 화폐들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 화폐 전송이 되는데 있어서 은행처럼 중앙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그 안에서 보관 관리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네트워크 시스템 안에 모든 데이터들은 다 분산돼서 기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록들은 그냥 분산만 돼서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들을 모으는 어떤 일정한 크기의 어떤 박스가 생깁니다. 이 박스를 이제 블럭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블럭은 일정한 크기가 정해져 있고요. 이 일정한 크기 안에 전송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다 담기게 되고 그것이 다 완성이 되면은 또 다음 블럭으로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블럭들이 쭉 연결이 되게 있어요. 이 연결되는 모양이 마치 체인 연결된 거 비슷하다고 해서 블록체인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블록체인 시스템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암호화폐들이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고 이 그런데 이 블록이 생성되는 시스템들은 조금씩 다 틀려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블록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블록을 만든 사람한테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줍니다. 즉, 이 블록을 생성하는 사람이 비트코인의 발행자가 되는 거죠. 일정량 비트코인에. 그리고 비트코인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그냥 공짜로 전송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A에서 B 지점으로 어떤 데이터가 비트코인이 넘어가게 되면은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이 수수료를 가장 비싼 수수료부터 순서대로 이 데이터에 담게 됩니다. 이 박스 안에. 그러면 이 박스 생성한 사람이 비트코인과 이 수수료를 같이 받는 거죠. 자, 처음에 사토시란 분이 이 비트코인을 만들 때는 아마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랐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난 시장이 될지도 몰랐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참여한 사람이 너무 없으면은 이 블록체인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토시라는 사람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이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지금 비싸졌고 그리고 비트코인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데이터, 이 블록 데이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게 된 거예요. 너무 많아, 경쟁이 심해지게 된 거죠.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경쟁적으로 올라가서 지금은 이런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됐다고 해서 이후에 생기는 코인들은 아예 이 블록을 생성하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다른 코인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블록을 생성하면 비트코인도 주고 수수료도 받는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만약에 비트코인 초기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줄 알고 뛰어드신 분이 계셨다면 돈을 많이 버셨겠지만 요즘은 워낙 경쟁도 치열하고 그래서 채선성이 잘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괜히
비트코인 채굴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코인들이 수천 개가 넘으니까 다른 코인들을 채굴하실 수는 있겠죠. 자, 그런 얘기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렇게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사람들이 채굴자들이고 그 채굴자들이 블록을 생성함과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수수료도 다 가져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시게 된 경로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마 열의 9 이상은 다 대부분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을 해서 그런 것들이 뉴스에 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시면서 아시게 된 분들이 꽤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한 100만 원대 이상부터 이제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왔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마 뉴스에 꽤 자주 나오게 됐죠. 이제 정부에서 받아들이게 되냐,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뭐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뭐 이런 뉴스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들도 이 비트코인이 이미 가격이 1,000만 원이 넘었으니 이 비트코인 말고 또 있는 이 수천 개가 넘는다는 이 다른 코인들이 또 비트코인처럼 오르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연하죠. 그렇게 오를 가능성도 많고 이미 그렇게 많이 오른 코인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게 될 텐데 사실 이 코인 쪽 시장이 정보가 많이 노출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자료들이 또 영어로 돼 있고 그리고 또 자료를 찾는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좀 투자자들한테 친절하게 자료들이 개방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좀 기술적으로 뭐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 어떤 기대감들이 있다 이런 위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사실 그렇게 친절한 데이터들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가장 그 객관적으로 코인들을 보려면 사실 어떤 안에 있는 내부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으로 얼마나 거래가 활발히 되고 있고 사람들이 이 코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또 뭐 얼마나 값어치를 판단을 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단 보는 것도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일단 이 코인에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보는 사이트들이 여기 보시는 이런 사이트들이에요. 이 코인마켓캡이라 coinmarketcap.com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코인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데 이 순서는 이 코인들의 전체적인 시장 값어치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 마켓캡이라는 것이 주가 시장으로 보면 주식 시장으로 보면 왜 시가총액이라 그러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이 이렇게 많고요. 비트코인이 현재 한 57% 정도를 점유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코인들도 각각의 거래되고 있는 총 값어치를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코인 각각의 정보들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이상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는 이유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이 코인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편이 좀 좋겠죠. 그런 의미 정도로 가볍게 이런 사이트들을 한번 둘러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게 이 코인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또 각 코인들에 대해서 간략한 정보들이 또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라든지 뭐 차트, 뭐 간단한 역사들 이런 식으로 좀 보실 수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는 조금 더 다양한 분석이 되어 있는 사이트예요. onchainfx.com이라고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순서가 나열돼 이 사이트는 특이하게 조금 더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 섹터별로 장르별로 이렇게 코인들을 좀 분류도 해놨고요. 보시면은 커런시, 뭐 제너럴 퍼포스 플랫폼, 뭐 프라이버시,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죠. 아이덴티티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특이하게 이 코인의 이 언체인 fx.com에서는 어떤 코인을
여러 가지 이런 다각도로 봐서 아, 이 코인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또는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판별을 해서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보면은 어, 어떤 코인은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죠, 오른쪽에. 이거는 이제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사기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 노란색 경고등이 표현한 건 이제 아, 현재까지 사기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아직 거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도. 하지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장기 투자하시다가 괜히 이런 코인에 장기 투자를 묶이시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이 섹터를 보시면은 아직은 이런 디지털 통화로서의 서비스의 해결책을 찾고 있는 코인들이 많이 있어요. 시가총액 상위권에. 그런 타는 의미는 아직은 이 통화 이외의 다른 네트워크로서 활용 가치는 아직은 개발 단계다. 아직은 접근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많이 받고 있지 못하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재미있게 접근하고 있는 코인들도 많은데 그게 아직은 확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차차 설명을 드리다가 보면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참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사이트들을 훑어보시면서 아, 대략 이런 코인들이 있고 어느 정도 관심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코인들이 차트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구나. 이 정도를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 혹시 또 관심이 가시는 코인들이 있다면은 그 코인들을 따로 이 구글링을 해보신다든지 하다 보면은 뭐 다양하게 그 코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쓸데없는 정보들도 있고 중요한 정보들도 있고 섞여 있을 텐데 다 계속 모으고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은 코인들에 대한 어느 정도 윤곽을 좀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어찌됐건 뭐 저라고 뭐 특별한 걸 알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귀찮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알기 쉽고 조금 더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신 코인이 혹시 제가 방송에 나오게 된다면 한 번씩 들어봐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여러분들이 코인을 고르실 때 이건 제 기준입니다만 어떠한 코인이든 그것이 유저들한테 사랑을 받고 계속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물론 개발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개발자가 코인을 실제로 개발한 경력도 있고 그리고 인정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그 개발자의 능력에 어떤 동의를 하는 따르는 개발자들이 많다면은 상대적으로 그 코인은 실제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거를 고르시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그러한 개발진들이 어떠한 비즈니스 파트너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런 걸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아무리 훌륭한 개발자라 할지라도 좀 이상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게 된다면은 그 프로젝트 자체가 묻혀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훌륭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게 된다면은 개발진의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개발진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비즈니스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서라도 개발진의 능력을 끌어올려 버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파트너 쪽을 상당히 주의 있게 보시는 것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시스템이 시장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기술적으로 각광을 받는 시스템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시스템이 따라한 맥 시스템은 오히려 OS가 묻혀버리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전 시장을 장악해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었던 것도 사실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너무 좀 무시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로도 물론 리눅스라든지 좀 더 보안적으로도 낮고 훌륭한 시스템들이 많이 나왔지만 결국 윈도우의 아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죠.
이런 점만 보더라도 이런 현상은 코인 쪽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코인 쪽에서도 정말 보안이 중요한 파트도 따로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안이 조금 경시되더라도 좀 비즈니스적인 면이 더 부각돼야 될 코인들도 있는 거고요. 이런 저런 면들을 좀 다양하게 보시면서 흥미롭게 관찰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인들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비트코인 하나가 차지하고 있는 코인 마켓 시총이 거의 60%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시장은 아직 아니죠. 아직은 이 다른 비트코인 이외의 코인들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 시장이고, 아직 젊은 시장이고, 아직 젊다기보다 더 어린 시장이라고 봐야겠죠. 전체적으로 코인들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투자할 때는 단타를 치시면은 손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차라리 또 너무 장기적으로 보시다가는 또 코인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지켜보시되 조금 중장기적인 중기적인 마음 이상을 가지시고 나눠서 조금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코인에 나눠서 분산을 해서 차근차근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좀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코인 시장은 없어지기 힘든 시장이에요.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그런 현재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나라들이 무시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고, 3월 인터넷이라든지 또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쓸 수밖에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변화를 할 수는 있어도 이 시장 자체가 없어지진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좀 시장에 애정을 가지고 많이 지켜봐 주신다면은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에 제가 5개 정도를 골라서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